자, 일단 뭐 현대차에 대한 전략 부분에 대해서 빼놓을 수는 없죠. 한 가지만 놓고 보자고요. 어제 기준에 현대차 문자 쌓인 뭐 낱장 파일 있나요? 그 올려놓은 거. 그리고 그 주력주의 경우에 그런 내용들도 올려놔 주셔도 돼요. 유료 방에도. 좀 뭐 정신이 없으실 수 있지만 뭐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 왔습니다라는 걸, 그래서 주력의 기준을 항상 피력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걸 이제 좀 간과하고 계시고 자체적인 뭐 포트를 구성하고 계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윤정두가 주력 포트폴리오 채우는 거를, 그걸 뭐 흔히 제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멋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다. 어? 아니 하이닉스 현대차 우리 주력입니다 채워놓고 그 변동이 안 나오고 손실만 나오는 흐름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조금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신 나간 배터리 아저씨나 뭐 선대인이나 그런 분들이 기아 현대차를 얼마나 욕을 했어요. 2차 전지 얘기하면서. 다 끝난 2차 전지를. 그리고 한미반도체 욕하고 삼성전자 욕하고 그거 다 팔아서 2차 전지 사라고 해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에코프로 150만 원에도 사라 그러고 공매도 금지하고 93만 원까지 92만 8천 원까지 돌릴 때도 거기도 몰빵하라 그러고. 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엔캔 가지고 뭔가 뭐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좋은 장에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당연히 뭐 자금 집행할 쪽 뭐 집행하면서 수급 들어왔고 공매대차 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따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대주주 42%에 외국인 지분 34%인데 76%예요.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뭐 있습니까?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매물벽이 어딨어, 막말로. 아니 매물벽이라고 그러면은 뭐 매물 이렇게 그려봐? 이거 매물벽 오늘 부딪혔어야지 이번 주에 개뿔이나 뭘 부딪혀. 유통 물량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매물이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소형 잡주다라고 했을 때 소형 잡주인데 이유도 없이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여기서 두들겨 패고 나가면 이게 여기가 매물이 되는 거겠죠. 매물이 쌓이면서. 그러면 이제 되돌려질 때 여기서도 손절이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냥 아주 단순한 소설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결론은 요 상태에서의 기준에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게 수급의 논리를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급의 논리를 이기는 경우는. 이 종목이 고점을 그 형성하던 시점들, 그리고 그 고점을 넘기는 기준점들, 그 범위의 수급이 어느 정도 위치였느냐, 그리고 그 수급이 그대로 형성되느냐, 그리고 기아가 먼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는데 현대차는 그 사상 최대치를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모든 걸 다 따져봐야 돼요. 응? 모든 걸 다 따져보셨을 때 예를 들면은 이 현대차의 기준에 수급이 우리나라에서 순매수 외국기관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2위예요. 하이닉스 다음으로 많은 순매수가 돼 있어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절반이었잖아요. 절반. 절반도 안 됐지 40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적은 어찌됐든 하이닉스가 이제 2025년도에는 월등하게 높아지지만 현대차의 영업이익 지난해 15조 1위, 올해 15조 수준, 14조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15조 넘긴다고 보고, 그 기준에서 당연히 당연히 현대차의 기준 어떻게? 영업이익 부분이 2위의 기준에서 현대차의 기준에 순이익 부분 11조가 넘는 업체 시가총액 40조, 그런 저평가 국면을 넘길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불을 지펴준 부분도 있죠. 어? 그렇게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기아에서부터 내세워 주니까 자사주 뭐 5천억 사서 이익 소각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수급 범위와 함께 매물벽이다 이런 거 대형주는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라는 걸 또 들여다 볼 거니까 거기서 뭐 하이닉스가 이번에 고점이 얼마였고 거기가 매물벽이니까 부딪혀서 뭐 힘들 거고 매매 공방이 있을 거고, 아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대형주는. 어?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하고 대주주 지분이 87%입니다.
87%에서 기간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뭐가 있다고 매물이 있어. 응?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논리로만 보지 마시고 굉장히 실적이 뛰어난 어마어마한 업체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보세요. 지금 이제 주봉, 월봉 차트 간단하게 잘라 드릴 거고 그러고 나서 목표 주가 30만 원이라는 게 우습지 않아요. 아까도 이제 목표 주가 이거 매도해야 되나요?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굳이 안 파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삽니다. 뭐 더 올라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매도를 했어요. 차익 실현하자고 얘기했고 아니, 장중에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안 팔아? 팔아야지. 차익 실현하고 이제 재편입하고 고점 넘기면 또 들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주봉 보시면 어때요? 저 주봉 보고 누가 스타트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죠. 윤정도 이외에 저거를 스타트 범위입니다. 누가 얘기해? 그것도 오늘은 뭐 이렇다고 쳐도 어제 기준에서도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전혀 뭐 2020년도에 좀 더 실적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20년도에 그 형성된 실적이 제 기억이 맞다면은 2조 4천억인가 영업이익이 그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지금 얼마라고? 15조라니까. 아 근데 주가가 개뿔이나 2020년 대비해서 오른 게 있냐고. 영업이익 정확하죠. 윤정도 말이. 2조 4천억 아니에요. 지금 얼마? 15조야. 2조가 안 되던 순이익이 12조예요. 12조인데 지금 4조 8천억이면 얼마예요? 4배야 4배. PR이 4배뿐이 안 돼. 그러니까 저평가의 국면이지 정부의 정책 기준에 PBR이 1배 미만이어서 아이 그러면 오늘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지주사들 또 미친 듯이 갔어야죠. 그렇지 않잖아. 응? 두산, LG, SK, GS, 또 뭐 삼성물산, 그러니까 저 PBR의 종목으로 설정하지 마시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매물벽을 논하지 마시고 종가 기준으로 가장 고점으로 끝난 게 언제요? 요 기준이에요. 24만 원 수준. 저 24만 원을 넘길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니 실적이 몇 번을 얘기해요. 실적이 지금 사상 최대치인데 그 수준이 코로나19 때 대비해서 2조 4천억에서 5배, 5배, 6배? 근데 주가가 지금 6배이냐고. 에코프로한테 시가총액에 밀려서 수모를 겪은 적도 있잖아요. 작년 7월 말에. 에코프로 BM한테도 밀리고, 포스코 퓨처엠에도 밀리고, 저실적으로도.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악을 쓰고.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를 거의 뭐 50% 이상 몰빵을 하고 있지만, 주력주는 그래도 IT와 자동차. 이번에 1월 달에 25% 비중으로 다시 확대했을 때 1월 달에 시장 붕괴되면서 좀 두들겨 맞다 보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2월 달에도 비중 그대로 25%를 유지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얼마나 이 훌륭한 흐름이 나오냐고. 영선 위쪽으로 한 방에 크로스 꺾임 전부 다 설정이 돼서 올라와줬죠. 거래가 이번 달에 실리겠어요? 안 실리? 무조건 실리지. 아니 이런 양봉도 있는데 왜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3개월 동안에 여기서 올라온 걸 떠나서 3개월 동안에 이 슈팅이 나온 종목인데 왜 여기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스타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허무맹랑한 매물벽에 부딪혀 이런 얘기에 움직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경우 사실상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아 이거 차익 실현했더니 더 가요. 미치겠어요. 21만 1,500원 52주 고가도 언제 넘길지도 몰라야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랬으니까 뭐 당연하다 이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어느 가격에서든 종가라도 재편입한다.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굳이 또 여기서 슈팅이 나와 있는 상태에 종가에 따라붙을 일은 없죠. 윤정도가 더 똘똘했다면 22만 1,500원 개장초 고점을 넘겼다면 그때 넘길 때 들어갔어야죠. 자 10분봉 보시면은
고점 찍고 나서 22만 1,500원 찍고 21만 4천원까지 내려왔어요. 얼마 내려온 거예요? 응? 얼마? 7,500원 내려온 거예요. 그럼 3% 이상 빠졌어. 우리는 극대형주는 1%만 밀려도 마음 먹었을 땐 차익 실현을 하죠. 물론 이게 오버슈팅은 아니야. 근데 시초가 갭상승 이후에 밀리는 걸 어떻게? 그리고 당연히 시초가 넘기면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등락률이 얘가 평상시 갖고 있던 캔들의 크기 사이즈 대비해서 감당이 안 되죠. 다만 지금의 기준부터 해서 또다시 설정을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에 10 차트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얼마요?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그 표시해 드리세요. 응? 지금 그 현대차 기아의 부분 아까 이제 교육을 시황을 해드렸고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KB금융 쪽 그러니까 시황이나 정부 정책을 먼저 꼭 들으셔야 되고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은 장중 그 녹화분하고 지금 이걸 올려놔드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수준의 어제 것 스트리밍 방송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기준이 되죠. 자 보시면은 현대차의 수익 범위가 16%였어요. 1월 22일 이후에. 근데 지금 오늘 기준에 거의 뭐 9%, 10% 올라왔다 치면 27%, 28%이 정도 수익이 돼요. 대단한 거죠. 18만 원에서부터.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력 포트폴리오를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어제 기준에서도 방송에서 1월 말일날 주력 포트폴리오 이렇게 설정합니다라고 방송에서 다 오픈을 해드린 거예요. 이거 방송화면 캡처해서 올려주시고, 방송화면 캡처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에서 수익률 좀 올려주세요. 우리는 이번 달 말 계좌 수익률 최소 20에서 30까지 봅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비중 보세요 지금.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LG화학 15%, 삼성전기 10%, 한미반도체 5%. 이거 멋부리려고 해놓은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도 유료 전문가인데 매출을 내야지. 매출을 내려면 저렇게 해서 뭐 저걸 멋부리려고 그냥 윤정도는 대형주에 이렇게 했다가는 가입 인원이 있겠어? 근데 윤정도 방은 자산가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왜요? 현실적으로 저 종목군들을 갖고 가야 수익이 난다는 걸 아시거든. 지금 이틀 됐어요. 이틀 됐는데 KB금융을 안 넣어놓고도 5.2%의 수익입니다. 5.2%. 근데 말일까지 그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기대한다는 거는 하이닉스와 IT 쪽의 정부 정책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가 안 나올까요? 100% 나오겠지. 자사주 매입, 뭐 이익 소각, 배당, 특별 배당 다 나오겠죠. 왜 안 나오겠어? 순환성으로 돈다는 게 아니라 주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력의 기준은 딱 세 가지뿐이 없다니까요. 하나, 반도체. 둘, 완성차. 걔들에 연동돼 있는 나머지는 주력이 아닌 뭐 한미반도체 주력으로 나왔지만 5% 비중이잖아요. 추정 매매의 기준을 잡는 거고. 세 번째는 LG화학 실적주. LG화학 2차 전지예요? 정신 똑띠 챙기자니까 실적주라고 했잖아요. 실적주라고.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어제 뭐 좀 감세를 띄긴 했지만 어디다 견줘? 어디 감히? 얘네들 하이닉스만 조금 주저하는 정책 나오기만 해도 주말에 나와도 되고 다음 주에 나와도 되고 나오기만 해도 뭐 어떻게 돼요? 변동성. 아이고 뭐 시원시원하겠지. 매집이 우리나라 순매집 1인데. 그러면 현대차의 경우에 현대차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 PBR에 관련된. 그런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지금 1배가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목요일자를 반영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자까지 반영을 하면은 기아는 PBR이 1.1배야.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꼬맹이들 얘기 듣지 말란 말이에요. 꼬맹이라는 거는 그
뭐 저보다 연세 어린 뭐 젊은 분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닥 경력이 없는 사람들, 뭐 경력은 있더라도 주식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장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유료 전문가들, 저도 유료지만 유료 전문가들 그 말장난에 속지 마시고. 결론은 PBR 가지고만 해결이 안 돼요. 정부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정부의 내용은 뭡니까? 저 PBR 종목을 들어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시장을 견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인지, 아니면 진짜로 소액주주들을 위해서인지, 어찌됐든 결론은요, 현대차의 PBR 낮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PER의 기준을 더 월등하게 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그리고 지금 분기 지금 컨센서스를 하향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라고. 거기에 전체 종목에 대한 이 부분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5년도 영업이익 순이익 규모 보세요. 또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 저는 저거 컨센서스 계속 상향되리라 봅니다. 사실 자동차는 다소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정체 상태야.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취임하기 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인데 대선 후보에서 경쟁하고 있을 때, 그때 강력하게 민주당 정책은 친환경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뭘로 잡았어요? 강력하게 전기차를 잡았죠. 그 덕분에 우리나라 뭐 2차전지 배터리 3사가 폭등이 나온 거고, 그게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아류인 거예요. 아류. 응? 그냥 테마성의 그룹. 뭐 포스코 그룹주, 뭐 에코프로 그룹주, 그거는 사실상 주도력이 있는 게 아니라 테마성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실질적인 지금 그 전체 시장에서 그 박순혁이 정신 나간 애가 얘기한 챗 GPT 같은 경우는 거품이다 헛소리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논리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 실적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작년 5월 24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나오고 5월 25일 날 그 당시 시가총액 1000조짜리, 그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 2.5배, 하이닉스의 10배가 넘는 1000조짜리 엔비디아가 그 실적 발표 이후에 26% 갭 상승에 29%대까지 올라갔어요. 그 갭을 메꿔본 적도 없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1000조가 아니라 2000조에 달해요. 올해만 32% 올랐어요. 올해만. 시가총액 2000조까지 올랐다고. 하이닉스의 20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의 실적을 잡아내는 쪽은 엔비디아 GPU 플러스 클라우드 사업 부분, 서버 증설해서 AI 사업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시가총액 1위, 2위 이제 왔다 갔다 싸우고 있죠. 애플하고 MS. 그 다음에 3위 알파벳, 4위 아마존, 6위 메타.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애플, 그리고 테슬라까지도 자율주행해. 그렇게 되면서 GPU에 대한 부분의 수요 확장, 엔비디아 시가총액 5위에 폭발적인 시세 4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제2의 엔비디아, AMD 변동성의 확장은 있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하는. 결론은 이 IT 쪽을 배제하고는 우리나라 증시도 견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IT에 대한 실적, 요 기준, 그죠? 이건 전망치가 더 상향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당연히 자동차의 지금 현재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실적,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LG화학을 자칫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LG화학 보세요. 지금 실적이 영업이익 5위예요. 5위. 영업이익 5위라고 우리나라 지금. 근데 지금 시가총액 10위로 내려와 있어. 동네 창피한 것도 아니고. 결론은 얘들 빼고는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말 그대로 셀트리온 이런 애들이 무슨 명분이 있어. 그냥 이슈를 불거뜨리고 변동률은 나올 수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 합치면 90%예요. 기관 지분 빼면 뭐가 있어?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안 밀릴 뿐이지, 성장성 뛰어난 건 알아. 근데 영업이익
순이익 1조짜리가 시가총액 60조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걔가 밀리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현대차가 시가총액 4위 그리고 LG엔솔 넘겨야죠.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순이익이 12조짜리라고 쳤을 때 12조짜리의 PER 10배 잡으면은 120조가 되더라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럼 지금 주가 3배 60만 원 넘겨도 이상할 게 없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왜 좋은 밥 먹고 농담을 해? 왜 신소리를 해? 엄청난 과금을 받아놓고 왜 여러분들께 엉뚱한 소리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목적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최근 들어서 방송할 때 전부 뭐 엔캠이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든 뭐 두산 로보틱스든 포스코 DX든 뭐 제주 반도체 이런 애들까지 설명할 때 또 우리 반도체 소부장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기업의 내재 가치는 없다. 프리미엄이 높다. 나쁘게 표현하면은 거품이 심하다.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이나 선대인이가 시장을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걔네들 때문에 걔네들이 하면 안 되나? 하여간에 그냥반들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정부까지 휘둘려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때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 종목군들은 펀드멘탈을 검증받아야 되지만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은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검증은 필요 없어. 이미 다 검증이 돼 있어요. 윤정두가 검증한 것도 아니고 시장 검증, 컨센서스 다 나와 있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은 뭐라 그랬어요? 명분과 심리. 어떤 내용의 심리라는 거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명분 그리고 수급이라고 그랬죠. 그 심리라는 거는 지금 당장 저 PBR주, 저 PBR주, 거기다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한 방에 이렇게 올라올, 기아 같은 경우는 85,000원에 포착됐단 말이에요. 40%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50% 가까이? 그 5천억 자사주 매입해봐야, 지금 시가총액 40조 원 넘는 종목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그게 심리 명분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것에 대해서 수급, 메이저의 순매수 누적이 있든 아니면 거래대금이 터져 있든 그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형성돼 있잖아요. 둘 다. 거래대금 터졌지?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죠. 현대차 거래대금 1위로 올라온 게 진짜 몇 년 만인지 아세요? 21년 이후에 처음일걸요? 21년도에도 거래대금 1위 한 적이 있나? 기억이 잘 안 나. 거래대금 1조 2천억이에요. 그럼 윤정두가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차익 실현 문자를 내보냈지만 차익 실현하신 분이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질문을 하셨을 때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멀쩡히 말씀드렸고 30만 원까지 보셔도 됩니다라고 했고 그럼 매도하신 분들만 이상한 건 아니지. 다시 산다니까요. 얼마에서든 위에서든 밑에서든 다시 분할 매수를 할 거란 말이지. 무조건 채울 거야. 주도주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스타트라는 것이 현대차의 거래대금 1조 터진 게 저게 정점이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눌림은 있어도. 에코프로가 거래대금이 4조가 터지고 꼬리 달리고 운봉 떨어지면서 그게 고점이 된 거예요. 에코프로 BM 5조 터지고 꼬리 달고 운봉 떨어지면서 그게 고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7월 24일 날 4조 터뜨리고 24% 올랐다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게 고점이냐? 아니야. 종가에 돌려놓으면서 양봉이야. 고점 아니야. 25, 26일 추가 폭등 나와. 그리고 26일 날 포스코홀딩스가 8조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이었기 때문에 그게 고점인 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1조?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갈 때 1조씩 터져. 시가총액 1조 6천억일 때 1조 터뜨리고 상한가 갔어요. 오늘 거래대금의 서현이와 3,800억씩 터져. 그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그 코딱지 바라는 애들이. 근데 무슨 40조 넘는 애가 1조 터졌다고 그게 고점입니까? 장대 양봉에? 그러니까 우리는 왜 팔았냐고. 개장초에 3%씩 밀리는데 안 팔아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쓰면서 이것도 해주셔야 돼. 해주면서 이제 뭐 교육 잡아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주말에 제가 이 원고 내용은 다 틀은 바꿔놓을 테니까 틀이 아니라 이 PPT 다시 작성해 놓을 거니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쪽 문자를 다 PPT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정리라도 해놓을 테니까. 원고 없으니까 해가 그런 거 종목 PPT 좀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우리나라 쌍그릇 매수 1위가 누구예요? 하이닉스예요. 2위, 3위가 현대차, 기아입니다.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고 매집이 돼 있잖아. 펀더멘털적인 부분과 모멘텀이 있잖아요. 어? 모멘텀이 있잖아. 거기에다가 그 정부 정책의 이슈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현대차의 기준에 이러한 모멘텀과 이슈 범위들이 펀더멘털과 함께 다 맞아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한 상승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담이 아니라 정부의 뭐 압박이라면 압박이죠. 야, 상승해. 왜 니들만 대주주만 살찌워? 윤정두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거? 여러분들께 오늘 장중에 올려드렸던 거. 유보금에 대해서 니들 자꾸 까불면 2001년도에 유보금에 대한 세금 폐지해 줬는데 세금 부활시킨다? 까불지 말고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 부활시키기 전에 주주하는 정책 제대로 해. 삼성그룹 2014년도 7월에 그런 정책 발표 나오고 나서 2014년 12월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한 4년간 했나? 자사주 매입을? 주가 뭐 계속 강세죠. 물론 뭐 업황도 좋았지만. 거기에 14% 이익 쏘가겠죠. 삼성전자의 14%면은 수십조가. 지금의 14%면 50조가 넘어요. 시가총액 5위 종목 하나 없애버리는 거야. 이익 소각으로.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현대차의 기준도 정점이 아니라 앞으로 현대차의 그 흐름이 정점이 아니라 이제 스타트가 돼서 움직이는데 지금처럼의 변동률은 뭐 나와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나와주면 좋죠. 그러면 단기간에 최고점 찍고 이제 꺾이면 차익 실하면 되니까. 근데 무슨 이게 뭐 2차 전지 오버슈팅 날리든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점진적인 흐름이 현대차에서 나올 때 당연히 이제 금융지주사도 실적 재평가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금융지주사가 실적이 사실상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 딱 이렇게 유틸리티 업종 대표적인 그런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성장성이 아닌. 결론은 이제 고금리 시대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지주사도 봐야 돼요. 변동이 제한적이고 거래대금 제한적이어서 안 받지만은 이제 스타트니까 금융지주사도. 그리고 정책에 가장 우선되는 뭐 저 PBR 종목 찾아라. 한국전력 살 거냐고. PBR 0.3배라고 해서 적자인데 누가 어떤 돈으로 살 거야? 한국전력이 적자인데 만년 적자인데 그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한다고 그래? 한국전력이 그랬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 주식 안 하는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 한국전력 이렇게 나오지? 그룹사들이 지주사 사업도 없는 지주사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할까요?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업이 있고 저평가 상태의 업종군 거기에 무조건 자동차는 빠지지 않고 아까 실적 보셨죠? 그리고 IT와 LG화학의 기준에 LG화학 실적과 LG화학의 LG엔솔 블록딜 이슈 이제 조만간 블록딜 이슈 나옵니다. 시장 2,700, 800 넘기면 2월 달에도 3,000 넘길 수 있다 했어요. 야 조금 오르니까 윤정도 흥분했네. 아니라고 그랬잖아. 윤정도 말이 진리라고 그랬잖아. 농담이 아니라. 목표주가 설정 범위 23만 원, 25만 원 잡아드릴 때 현대차 18만 원, 19만 원 하고 있을 때 18만 원, 19만 원 하고 있을 때 23만 원, 25만 원 잡아드리면은 다들 에이그 뭐 에이 또 정신 나갔네. 이랬잖아 다들. 매집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서
23만 원, 25만 원 그렇게 잡아드려도 다들 정신 나갔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3만 원 수준 올라오죠. 응? 이걸 멋을 부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 아니죠. 조금 전에 차트 잘라서 올려드렸어요. 외국 기관 누적 수급 오늘 걸로 업데이트 좀 해주시고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들. 그다음에 일봉 차트도 지금 잘라드릴 건데 일봉 차트에 대한 장악형의 기준? 아이 뭐 그거만이야? 어? 실질적으로 뭐예요?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갭이 나왔어요. 저 교수형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교수형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셔야 돼. 지금 현대차의 현대차의 일봉의 기준이 저걸 교수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방송에서 한두 명 나올 수 있어. 교수형의 정의도 모르는 거야, 걔는. 갭 상승 이후에 전 거래일의 캔들의 몸통까지 훼손시키는 차익 실현이 터져 나올 때 그거는 되돌려도 그거는 끝난 거다. 그런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요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는 목표 주가가 23만 원이 나옵니다. 23만 원? 18만 원에 21만 원에 3만 원이니까 24만 원. 일봉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1월 달 기준 이렇게 설정했을 때 얼마요? 24만 원의 목표 주가 설정 잡아 주세요. 윤정두가 이 줄을 거드린 100만 주의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저 줄을 거드린 부분이 웃기지도 않게 됐죠. 결론은 윤정두가 내일장 공략주에 150만 주 해드렸어. 근데 그것도 목요일 날 300만 주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3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했는데 500만 주가 터져요. 앞으로 추세가 지금처럼 강도 있는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 무조건 5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그래 봐야 그게 1조입니다. 거래대금 1조 해봐야 얘기했죠. 꼬맹이들도 1조 터뜨리는 장이야.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가 또 그 이하인 종목군들도 5천억의 거래대금 아주 우습게 터뜨립니다. 1조의 거래대금. 근데 왜 현대차를 놓고 보시면서 그러한 자신감을 못 가지세요? 24만 원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꼭 설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뭐 24만 원 해봐야 얼마 안 되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25만 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그것도 얼마 안 되네. 그럼 모르지. 이제 쉬어가고 늘려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 방에 아무리 정부 정책을 한다고 해도 물론 뭐 1월 달 한 달에 니케이가 13%씩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지금 첫 술에 막 우리나라도 뭐 미친 듯이 올라가라 이건 아니잖아. 좀 쉬어갈 수도 있지. 그럼 결론은 현대차의 기준에서는 불과 수요일까지만 해도 목표 주가 10%만 잡아도 그 어느 세월에 와. 근데 지금은요. 목표 주가 10% 잡아드려도 웃기잖아. 궁극적으로 얼마? 목표 주가 30만 원 최소 범위를 잡으세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 분들만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유튜브부터 오시고 유튜브 눌러서 오시면 다 올려놨어. 다 올려놨다고. 메인 화면에 있는 거 꼭 들으세요. 오늘 올려놓은 거. HLB 생명과학 오늘도 신고가야. 그게 중요해? 기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지속이야. 그게 중요한 거지. 기아가. 그리고 현대차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러고 나서 HLB를 보든 엔캠을 보든 에코프로에 그걸 보든. 그리고 쇼트 왜 이렇게 안 올려? 쇼트 좀 올려. 쇼트 좀. 숏. 결론적으로 유튜브에서 교육 받으시고 또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 오시면 구정 이벤트 하잖아. 구정 이벤트. 구정에만 오픈해드리는 문자반. 구정에만 오픈해드리는 문자반 전화하세요. 일주일 더 드린대. 일주일. 세상에나 완전히 공짜네. 날로 먹는 거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뭐 VVIP 방으로 꼭 오시는 게 맞고 그리고 매매 따라하기 부분 참여하십시오. 특히 이제 우리 VVIP 방에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 함께 하셔서 유좋은 장에
아니 어느 누가 어제 같은 날 현대차 KB금융을 문자를 5통 10통씩을 보내서 매수를 하라고 어느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윤정도 이외 우리나라에. 농담이 아니라 다들 보면 소형 잡주하라 그러잖아. 말만 멋들어지게 하는데 알고 보면 다 보도자료 훔쳐온 거고. 하다못해 증권사 보고서라도 보고 나오면 모르겠어. 근데 윤정도는 2015년도 2014년도 정부 정책까지 다 끄집어내서 유보금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고, PBR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그거 다 맞아 떨어지고 그 흐름이 그대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요일부터 당장 수익 내셔야 되니까.